현대의 한번화한 대도시 기획부동산 업계에는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악독한 중개업자 오 대표가 있었습니다. 오 대표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평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풀릴 일이 없는 쓸모없는 맹지나 험준한 바위산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조만간 정부의 대기업 유치 상생 공장이 들어선다는 가짜 개발 도면과 위조된 토지 문서를 만들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은퇴한 노인들의 전세 자금과 평생의 쌈짓돈을 무자비하게 갈취하는 악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 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화려한 입담과 사치스러운 장신구로 사람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이 오 대표의 화려한 사무실 한 구석에는 무려 5년째 매달 쥐꼬리만 한 급여를 받으며 오 대표의 온갖 더럽고 굳은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낡은 1톤 트럭의 운전사 박씨가 있었습니다. 박씨는 시골 지방에서 갓 올라와 말투도 어수룩하고 눈치도 심하게 없어서 오 대표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서류 뭉치를 얼굴에 던지며 쌍욕을 퍼부어도 그저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허허 웃기만 하는 참으로 순박하고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 대표는 그런 박씨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또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박씨의 바로 옆자리에서 불법 가짜 계약서를 쓰고 수십억 대의 사기 범죄를 모의하며 통화를 해도 박씨는 워낙 멍청하고 부동산에 대해 까막눈이니 비밀이 외부로 새어나갈 염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 대표는 가끔 술에 취하면 박씨에게 운전대를 맡긴 채 대놓고 면전에서 무시를 일쑤였습니다. 저 미련한 양반은 평생 남 밑에서 운전대나 잡다가 죽을 팔자라며 내 완벽한 비밀 금고지기이자 마음대로 짓밟아도 소리내지 못하는 발사계로 쓰기 딱 좋다고 부하들과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박씨는 그 모욕을 다 들으면서도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매일 묵묵히 불법 사기 팸플릿과 허위 광고 책자를 트럭 적재함에 가득 실어 나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오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비밀 사무실에서 다음 주에 실행할 단양 땅 사기 행각을 위해 혼자 위조된 토지 대장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길 생각에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순간 그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오직 사기 범죄용으로만 쓰는 개인 대포폰으로 진동음과 함께 정체 모를 위문의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대대적인 기획부동산 특별수사팀이 내 강남 사무실을 기습 압수수색할 것이다. 네가 가장 신뢰하는 내부 신복 중 한 명이 이미 지난 몇 년간의 이중 장보와 비자금 내역을 전부 수사관에게 넘겼다. 살고 싶다면 오늘 밤 당장 금고의 모든 현금을 챙겨 서해안으로 가서 밀항해라.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문자를 확인한 오 대표는 순식간에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며 등줄기에 축축한 식은땀을 폭포수처럼 흘렸습니다. 내부 신복이 나를 배신했다니 나와 함께 노인들의 돈을 뜯어내며 사기를 치던 상단 부사장인가 아니면 가짜 도면을 정교하게 그려주던 설계 기술자인가 하며 지난 세월 함께 해온 주변의 모든 동업자들을 미친듯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의심과 공포로 눈이 완전히 뒤집힌 오 대표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급히 부사장과 기술자들에게 특별 배당금을 현금으로 챙겨주겠다며 달콤한 말로 유인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마자 미리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을 시켜 그들의 모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인적이 완전히 끊어진 외진 교회의 한 보관 창고에 밀어넣은 뒤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이제 이 넓은 도성과 저택 주변의 오 대표의 곁에 남은 사람은 오직 자신과 여전히 낡은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서 있는 머슴같은 운전사 박씨뿐이었습니다. 오 대표는 담배 연기 너머로 박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씨는 폭우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기름때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트럭 조명 옆에서 비를 맞으며 조용히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오 대표는 금고에서 꺼낸 수십억 원의 현금 뭉치들을 커다란 가방 3개에 허겁지겁 쑤셔 넣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 무식한 박씨놈은 평생 운전밖에 모르는 바보 천치라 나를 배신할 지능조차 없다. 이 더러운 바닥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오직 아무것도 모르는 저 멍청이뿐이다. 오 대표는 가방을 든 채 거칠게 박씨의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폭우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박 씨가 모는 낡은 1톤 트럭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도성을 벗어나 외진 서해안의 한 황량한 항구 쪽을 향해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연신 피워대며 불안하게 창밖을 보던 오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럭의 방향이 배가 다녀야 할 큰 선착장이 아니라 사방이 절벽으로 가로막히고 가로등 하나 없는 인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폐차장 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오 대표가 당황하여 "이봐 박씨, 지금 어딜 가는 거야? 배 타는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당장 차 돌려"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대꾸도 없이 오 대표의 말을 묵살한 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아 마침내 사방이 망가진 차량 껍데기로 둘러싸인 폐차장 한가운데에 차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박씨는 조용히 시동 모터를 끄고 트럭 내부의 작은 실내등을 켠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선 박씨의 얼굴에는 5년 동안 늘 보아왔던 그 어수룩하고 순박한 미소는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지적이고 냉철한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주머니에서 아주 익숙한 모양의 고성능 소형 녹음기와 자신의 진짜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낮고 차분한 어조의 지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 대표님, 제가 정말 매일 욕이나 처먹으면서 운전밖에 할 줄 모르는 진짜 바보 천치인 줄 알았습니까?" 사실 박 씨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시골뜨기 사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정확히 5년 전 오 대표의 화려한 기획부동산 사기 덫에 걸려 평생 동안 새벽 시장을 구르며 모은 전 재산과 집을 날리고 끝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던 어느 평범한 퇴직 가장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엘리트 출신의 박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오 대표에게 법의 이름으로 가장 완벽한 복수를 선사하고 그의 교묘한 범죄 증거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기 위해 무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침을 뱉으면 침을 맞고 뺨을 때리면 웃어주는 어수룩한 위장 운전사로 살며 그의 밑바닥에서 죽은 듯이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오 대표가 차 안에서 불법적으로 통화하며 웃었던 범죄 공모 내용, 그가 숨겨둔 위조 서류의 정확한 비밀 금고 위치, 전국의 차명으로 숨겨둔 비자금 계좌 번호까지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조리 녹취하고 기록하여 장부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 대표는 경악과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르르 떨며 자신의 발밑에 있던 현금 가방을 소중하게 꽉 쥐었습니다. "그래, 내 놈이 나를 속였구나. 감히 내 밑에서 스파이 짓을 해왔단 말이지. 하지만 내일 아침에 검찰 특별수사팀이 내 강남 사무실로 들이닥친다는 정보는 분명한 사실이 아니더냐. 내 대포폰 번호는 내 동업자들도 모르는 급비인데 대체 어찌 알고 그 문자가 올란 말이냐" 하며 핏대를 세워 소리쳤습니다. 박 씨는 오 대표의 손에 쥐어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 가방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게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한 힘으로 빼앗아 제 발밑으로 치워버리며 비웃었습니다. "이 미련하고 오만한 인간아, 검찰 수사관들이 내일 아침에 들이닥친다는 그 비밀 문자가 정말 네가 매수해둔 가짜 정보원의 문자인 줄 알았습니까? 그 대포폰 번호는 반년 전 내 놈이 술에 취해 뻗었을 때 내가 내 지갑에서 칩을 몰래 복사해둔 것이고, 그 문자는 어젯밤 내가 바로 내 옆방 숙소에서 4명의 기기로 보낸 완벽한 가짜 경고였습니다." 진실은 가혹하다 못해 오 대표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잔혹했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예언 따위는 처음부터 사법기관에서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 대표가 평소에 가진 극심한 의심과 탐욕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을 지켜주고 방어해줄 유능한 동업자들과 해결사 세력들을 스스로 위심하여 창고에 가두게 만들고, 평생 사기로 모은 모든 비자금 현금을 가방 3개에 모조리 싸들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인적 없는 폐차장 구석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들기 위해 박 씨가 지난 5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한 마지막 심리 덫이었습니다. 오 대표는 자신이 대단한 정보력과 눈치로 검찰을 피해 도망친 줄 알았으나 사실은 자신이 가장 미련하다고 멸시하고 짓밟았던 운전사의 문자 메시지 단 한 통에 놀아나 스스로 부하들을 쳐내고 자신의 무덤으로 비참하게 걸어 들어온 꼴이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폐차장의 거대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사방의 어둠 속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진짜 경찰차들과 검찰 수사관들의 차량 수십 대가 불빛을 밝히며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가 지난 5년간 목숨을 걸고 모아두었던 오 대표의 완벽한 사기 증거 장부와 녹취록, 그리고 현장에서 확보된 수십억 원의 현금 가방이 고스란히 현행범의 증거로 수사관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오 대표는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평생을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썩으며 속죄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국의 힘없는 노인들을 속여 빼앗았던 수십억 원의 비자금은 박 씨가 제출한 피해자 명단을 바탕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피해 노인들과 유가족들에게 고스란히 환원되었습니다. 법의 망을 가볍게 비웃으며 타인의 절박한 눈물과 생명을 이용해 화려한 성을 쌓으려던 사기꾼은 결국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오만과 의심이라는 스스로의 덫에 속아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게 파멸한다는 현실적이면서도 묵직한 인과응보의 카타르시스를 남긴 이야기였습니다.